그 다음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다음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정도는 비트맥시라고 하겠는데 자칭 비트맥시 호소인들 되게 많잖아요. 워런 버핏이라는 뭐 어떤 그런 주식시장에서 통할 만한 이야기를 갖다가 암호화폐 변동성 높고 양아치들만 암호화폐 이 세계에 그냥 그대로 막 적용하는 그런 사례까지. 최근 새로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그가 한 말들이 좀 다소 충격적인데요. 아르헨티나의 페소를 US 달러로 대체하고 그리고 중앙은행을 폐쇄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비트코인 진영에 있어서는 또 호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좀 가볍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남미에 있는 국가이고요. 재작년에 그 비트코인 법정 통화로 적용했던 국가는 엘살바도르, 이쪽이 중미에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당선된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 그는 원래 경제학자이자 그리고 하원의원, 정치인 출신입니다. 근데 12월 10일부터 대통령 업무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부터 해서 뭔가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마지막 문단이요. 중앙은행 폐쇄는 협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좀 기대가 좀 있죠. 근데 이제 여담으로 이 세 번째 문단이 좀 저는 의아해요. 여기 보시면 코리아 적혀 있고 윤석열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하고 전화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관련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법정 통화가 이제 아르헨티나 페소인데 이 달러 대비 가치를 보시면 뭐 2005년부터 해서 쭉 보시면 거의 뭐 99%. 그러니까 가치가 그냥 없습니다. 가치가 없고 최근 들어서 이거 확대해 보면 그냥 이거 더 내려가지도 않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비공식 환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가치가 없고 이러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뭔 소용이냐 해서 폐쇄를 시키겠다. 이제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감이 안 오실까 봐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면 이게 9월 26일 기준이에요. 그때 당시 미화 1000달러 상당, 지금 보시기에는 10장이 아닌데 아무튼 1000달러라고 합니다. 1000달러 상당의 지폐와 동등한 거. 1000페소짜리 뭉치를, 이 돈 뭉치를 7뭉치를 이렇게 해야지 미화 1000달러와 동등한 가치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감이 좀 오시나요? 아무튼 가치가 없습니다. 거의 가치가 없고 다른 국가와 비교를 해도 아르헨티나 페소가 ARS거든요. 보시면 최악입니다. 최악. 그 다음 최악인 데가 터키, 리라와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워낙 아르헨티나 페소 가치가 그냥 똥이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 보시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 한 이 정도 있잖아요. 아르헨티나 페소 대비 비트코인 가치는 저 멀리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뭐가 됐든 간에 아르헨티나 페소보다는 훨씬 낫다 이거겠죠. 다른 국가 터키 리라와도 그렇고 이런 모양 돼 있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근데 좀 오해를 하시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제 뭐 비트코인 완전 희망, 완전 낙관 이런 이제 곳에서는 이게 비트코인에 대한 미래의 가격이다 해가지고 또 희망회로를 막 품고 막 좀 약간 선이 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이거는 아르헨티나 페소의 화폐 가치가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 정도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희망은 좀 이성적인 면에서 멀어지지 않게 보는 게 좋을 거고. 그리고 왜 이제 비트코인 진영에서 이제 기대를 하냐면 앞에서는 미국 달러를 대체하겠다는 말만 했지 지금 비트코인 대놓고 얘기한 게 없지만 이전에 9월 인터뷰에서 9월 당시엔 대통령 후보였죠. 이때 비트코인 친화적이라는 이야기가 좀 있어서 사람들이 기대를 지금 더 하고 있는 거고요. 게다가 지금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비트코인 법정 통화로 채택한 엘살바도르 팀에서도 지금 아르헨티나 방문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있다라고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연관 지어지는 것이죠. 유명한 비트맥시죠. 맥스 카이저도 이런 소식을 내놨고요. 그리고 맥스 카이저 트윗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에 엘살바도르 대통령, 부켈레 대통령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 부켈레 대통령 어드바이저라고 적혀 있습니다. 비트코인 어드바이저라고 적혀 있고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한 고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정한 비트맥시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조언할 수 있을 정도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정도는 비트맥시라고 하겠는데 대부분 그냥 자칭 비트맥시 호소인들 되게 많잖아요. 요즘 보시면요. 가짜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비트코인 맥시 얘기하고 비트코인만 얘기하는 척 하면서 그 뒤로는 자기 관련 코인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비트코인 얘기하면서
알트코인 뭐 남몰래 투자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류가 되게 많고요. 진짜 비트코인만 얘기할 거면 이 사람처럼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 하나요? 비트코인 말고 나머지 제외한 알트코인은 다 씹스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진짜 그 알트를 다 알고 스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건 인정하는데 대부분은요.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뭐 보지도 않고 다 씹스캠이래요. 그냥. 그래놓고 얘가 더 수익률이 좋으니까 또 배 아프니까 정신승리하려고 저거 다 스캠이다. 어차피 내려간다 이러거든요. 어차피 펌프앤덤프거든요. 비트코인도 어차피 펌프앤덤프고 그런 다음 사이클의 재세 능력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똑같이 다 돈 벌러 온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알트코인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냥 비트코인만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대부분 앞뒤가 안 맞아요. 사실 비트코인도 그렇고 다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이 돈 벌려고 하는 게 너무 이게 막 저렴하고 막 천해 보이니까 막 뜻이 있게 의미 있게 막 포장을 해요. 그래놓고 뭐 어차피 다 돈 벌리는 거면서 막 좀 약간 이상해요. 막 종교화돼가지고 요즘에. 근데 막 거기 전 굳이 빠져서 거기 시간 낭비를 할 필요 있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이 말이 좀 기분 나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돈 벌려고 할 거면서 그래놓고 뭐 표면적으로 막 1비트코인은 뭐 1비트코인이다 막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은 내 원화 평가 가격 뭐 US 달러나 KRW 뭐 원화가 이게 올랐다고 또 좋아해요. 결국 이거 좋아한다는 의미는 신용화폐, 내가 그렇게 싫어한다는 비트맥시 싫어한다는 US 달러 뭐 KRW 등 이런 국가 신용화폐에 대해서 그게 잔고가 늘어나니까 결국 좋아한다는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제가 보기엔 진짜 이상해요. 그냥 차라리 이 사람처럼 하는 비트맥시 아니면 그냥 다 거르십시오. 그냥. 이 엘살바도르 국가는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2021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법정 통화로 지정한 곳이고 지도상으로 봤을 때 여기가 북미, 남미죠. 그래서 가운데 중미이고 여기 확대해서 조그만 나라 여기 엘살바도르 이 국가입니다. 그냥 빈국입니다. 빈국. 그래서 이 나라에서도 그 해당 국가의 통화보다는 비트코인이 낫다 해가지고 해당 국가에서 저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법정 통화로 채택을 했었고 그 당시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정 통화 채택의 흐름을 좀 본다면 우리는 이번 아르헨티나의 그 흐름을 좀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12월 12일 아르헨티나 대통령 일을 시작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린 봐야 될 게 이전에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적용을 검토를 하고 치보 월렛 출시하고 그리고 9월 7일에 처음으로 비트코인 샀습니다. 그 당시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매입량과 시기를 좀 보신다면 이전에 20년 말 쭉 21년 올라가서 코인베이스 나스닥 상장하고 쭉 떨어지고 테슬라 판다 테슬라 비트코인 팔았다 해가지고 쭉 떨어지고 중국 채굴 뭐 빠져나간다 쭉 떨어졌었죠. 이런 모양입니다. 이때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법정 통화로 채택하고 그리고 550개의 비트코인을 샀다라고 발표를 딱 했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좀 환호를 했죠. 이제 간다. 이제 올라간다 했지만 하지만 아쉽게도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등할 때 이때 150개 비트코인 또 추가 매집한 것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또 떨어졌습니다. 예, 또 떨어지고 이때는 또 안 사다가 쭉 올라가다가 이제 10월, 11월 때 이제 두 번째 피크장 때 이때 이 높은 가격에 또 420개 비트코인 샀습니다. 이제 12월 꽤 높은 가격이 뭐 100개, 150개 뭐 이제 더 이상 돈이 없는지 뭐 21개 사기도 하고 좀 내려와서 4만 달러 밑에서 410개 사고 그리고 쭉 가다가 이때쯤에 반등하겠지 생각했나 봐요. 그다음에 이때 500개 비트코인 샀는데 테라루나 사태 터져가지고 뭐 나가고 뭐 3로 캐피탈 또 터지고 그 밑에 또 FTX 터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흘러왔었죠. 예, 22년 때 이렇게 흘러왔고 이제 현재 이제 올해 23년인데 매입 평균 단가가 좀 아쉽죠. 근데 이제 이걸 봤을 때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기관이든 큰 기관이든 이전에 마이크로 스트래테지도 그렇게 보여줬었고 엘살바도르도 그렇게 보여줬는데 똑똑한 사람들 뭐 고문들 다 이렇게 뭉쳐서 뭔가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다들 평단가가 그렇게 낮지가 않거든요. 막 저점에 매수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뭐 마이크로 스트래테지가 저점에만 매수했다 하시는데 그건 완벽한 오해이고요. 이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전에 그 넥슨도 보면 좀 높은 가격에 샀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꾸 그럴까 했을 때는 기업 입장에서 무언가를 매입을 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뭐 개미 투자자 신규가 밀려온다, 들어온다. 그 근거가 뭡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고 싶잖아요. 아마 그래서 기관과 국가도 그러한 비슷한 논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들에게도 어떤 조직이 있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설득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 늦게 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기관, 기업, 국가들이 아주 저점에 산다 이게 없는 게 이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저점에 자유롭게 살 수도 있고 또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개인 투자자가 좀 더 우위에 있다는 것도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평균 단가 22년 6월까지 매집한 거를 계산했을 때는 45,900달러입니다. 그래서 좀 아쉽죠. 예, 여유를 두고 좀 계속 샀다면 어땠을까? 먼 장기적 미래를 보고 이 국가도 뭐 했겠죠. 그래서 워낙 이제 이렇게 평단가가 높고 저거 뭐 고점에 사가지고 뭐한 짓이냐 해가지고 또 국민들의 엘살바도르 국민들의 또 어떤 분노를 사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게다가 IMF랑 세계은행에서 엘살바도르 막 뭐라고 하니까 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봤을 때 저것도 헛짓하네 뭐 그리고 그럼 그렇지 막 이런 생각 하거든요. 두고 봐야죠. 이 부분이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전에 한번 이거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점점 이제 스케일이 커지고 있다. 이건 이제 하나의 예시로 들은 거고, 마켓메이커 되게 많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점프 크립토가 다시 한번 또 사람들이 또 입에 오르내리고 있죠. 왜냐면 이게 예전에 테라루나 사건 터지고 나서 이제 밝혀졌는데 올해 뒤에 배우 있었다. 최근에 또 아발란체 미드업에서도 점프 크립토 이제 회장입니다. 회장님이 나와가지고 쓰레빠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점프 크립토다 하면서 막 외치고 막 자기네들 피하라고.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랐던 세이도 관련돼 있죠. 아무튼 여러 가지 마켓메이커들이 있는 이 한 몇백억 정도, 몇천억까지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단위가 있다면 그 다음은 이 조 단위 이제 점점 역사 속으로 사라지네요. 우지한도 사라지고 이제 CG도 조금 영향력이 약해지고 그러지만 그리고 베리 실버트도 그레이스케일 내려고 DCG만 하고 있고 점점 이제 또 세대 교체 물갈이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조 단위 있는 이제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가올 이제 현물 ETF와 함께할 블랙락 이미 채굴 대주주 하고 있고 이런 블랙락 뱅가드가 이런 데가 그러니까 이런 더 스케일이 커지고 더 크게 받아줄 때가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다음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이제 국가죠. 큰 기업담이 이제 국가입니다. 그래서 엘살바도르가 이제 처음 시작이고 아마 그 다음 아르헨티나에서 점점 아주 빈국 못 사는 데서 비트코인 채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이제 채택하는 것을 보고 그 실험을 돌리는 거 보고 더 많은 국가가 비트코인을 또 채택을 하지 않을까. 다소 좀 뚱딴지 같고 아주 먼 얘기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먼 얘기고요. 사실 우리가 먼 얘기 맞습니다. 먼 얘기고요. 우리가 당장에 앞으로 2, 3년 바라보고 단기적인 사이클을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너무 또 법정 통한 비트코인 해가지고 꿈을 막 강하게 품다가 팔지 못하는 사태. 아주 큰 이익 구간이고 엄청난 그 투기장인데도 이익 실현은 안 한다? 그러기엔 좀 각자의 판단이겠지만 좀 무리가 있겠죠. 게다가 이제 국가뿐만 아니라 테슬라가 지난 장 때 큰 역할을 했잖아요. 기업 입장에서. 이제 그 다음은 또 큰 기업 했을 때 이제 애플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요즘 드는 생각에 대해서 좀 제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올해 구독하신 분들 4년이 넘고 그러시는데 이미 한 사이클 겪으신 분들 심지어 이전 13년부터 해가지고 전 사이클까지 해가지고 겪으신 고인물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한 장으로 좀 표현할게요. 사진 한 장으로 표현하면 요즘 드는 생각은 딱 이겁니다. 여기 이제 어떤 여자분이 철길 위에서 사진을 막 찍고 있죠. 여유롭게. 그런데 그 뒤에 큰 기차가 다가오고 있어요. 북주기관차가. 지금 신규분들 되게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어요. 비트코인도 오르고 특히 이제 알트코인들이 많이 날뛰다 보니까 또 여기 시장의 기회를 좀 잡기 위해서 많이들 좀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냥 돈 복사 그냥 돈만 번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이제 아마 하시겠죠? 그런데 사이클을 겪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암호화폐의 변동성이란 것은 정말 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어마무시하거든요. 이제 그 변동성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는 이 와중에 이 앞에서 사진 찍고 있는 신규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 사실 겪어본 게 없거든요. 지금 하루아침에 막 20, 30% 막 단숨에 확 빠지는 거 4, 50% 거기까지만 빠지고 파란불 막 장대 파란불 드는 거 최근에 좀 없었지 않았습니까?
이제 제 채널에서의 그 리스크 관리와 다방면의 생각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요즘 댓글에 그런 댓글 적으신 분들 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방송을 하냐면, 고통스러운 것을 전 몇 번을 겪어서 그렇거든요.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매우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돈 벌러 들어온 거 맞잖아요. 즉 상승을 외치고 싶다가 이 바닥에선 정말 간단한 그냥 생각입니다. 돈 벌러 왔잖아. 너 돈 벌 거면 상승 외쳐야지. 그게 다예요. 그런데 이 상승이란 것을 미세하게 확대해서 본다면은 상승과 하락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올라가는데, 이것이 이 진폭이란 것이 우리 이제 변동성이라고 하고, 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너무 과열이 돼서 시장이 또 한번 우르르 하고 무너졌던 거 우리는 여러 번 봤었지 않습니까? 하셨던 분들은. 이거를 근데 좀 무시를 하는 분들이 요즘 다시 많아진 걸 보니까, 요즘 처음에는 이걸 왜 무시를 하지 하다가 이게 좀 이제 연결이 되더라고요. 신규 분들이 많이 들어왔고, 이러한 변동성, 이러한 하락 크게 겪어본 거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돈은 그냥 벌리는 것 같고, 찍어서 고르면 벌리는 것 같은데, 자꾸 이 불안한 마음은 있잖아요. 이 불안한 마음을 난 진정시키고 싶은데 자꾸 헷갈리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불안함이 가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나죠. 감정적으로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해석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저보고 자꾸 스타일을 바꿔라. 그러니까 본인이 바뀌시던가 뭐 제 채널 안 맞으면 그냥 가시면 되는데, 자꾸 저보고 변화하라고 그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바뀌라고요. 근데 저는 그럴 생각이 1도 없어요. 그냥 이대로 할 겁니다. 뭐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죠. 그냥 마냥 가자 하고, 떨어져도 가자 하고, 뭐 폭주기관처럼 계속 그냥 무조건 가자, 뭐 그런 데도 있고요.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죠. 그래서 요즘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고 이게 이제 겪어보신 분들은 이제 딱 느끼실 거예요. 진짜 똑같구나. 여러분, 똑같아요. 완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똑똑해질 것이다. 비트코인에서 더 많이 할 것이다. 암호화폐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다 알 것이기 때문에 이젠 더 막 스마트해졌다.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에 제가 운영 공지를 남겨놨었는데, 지금 요즘 소음이 되게 많아졌어요. 좀 이제 점점 약간 이 시장의 노이즈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이제 이러다가 좀 한번 또 훅 하고 이제 배신감과 실망을 좀 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저는 이제 작년 말 올해 초 뭐 이미 바닥 관련된 이야기는 뭐 몇 번이고 했기 때문에 그건 이미 끝난 얘기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서, 텔레그램도 뭐 자주 막 소식 올려드리고 있는데 피곤하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내용을 더 줄이고 알짜배기만 하고 좀 유튜브에 좀 더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할게요. 요즘 드는 생각을 좀 정리를 해서 좀 글로 좀 표현하면, 지난 사이클 경험하신 투자자분들, 그리고 신규 진입자분들의 반응, 이 시장 태도가 완전히 지금 갈리는 상황. 그렇다고 뭐 지난 사이클 때 너무 고생하셨던 분들, 그 겁을 막 먹는 게 아직까지 이어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 참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가자가 이게 편한 거죠. 그게 편한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전에 새로운 거 깨닫고 신기했고, 이걸 왜 몰랐지? 이게 이거구나 하면서 막 했고, 그리고 막 그 불안함과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참고했던 그 틀렸던 인물, 그리고 어쩌다 맞는 그 틀린 지표 등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참고를 하고 있죠. 캐시우드, 전 얘기 안 하죠. 그냥 무조건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기면 됩니다. 엔터테인 쪽이지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똑같이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유튜브에 저한테 통계가 있고, 여러분들 구독하신 여러분들이 어느 채널을 가장 많이 보고 어느 영상을 가장 많이 보는지 저한테 매주 다 떠요. 그 레포트가. 근데 궁금해서 이제 몇 개 보면은 다 그거예요. 다 그거예요. 지금 어차피 고인물들 뭐 다 깡통 찬 사람들은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유튜버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신규 투자자들 들어와가지고 새 돈인데, 기존에 있는 사람 돈도 없고 새롭게 들어온 사람 다 새 돈이니까 그 사람들 타겟을 해가지고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매 사이클마다 암호화폐 유튜버들이 계속 갈아치워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같이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좀 감사하게도 지금 이제 두 번째 사이클인데, 유튜버로서는 그래도 좀 살아남은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살아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감사한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 블록체인 미래, 뭐 평생 들고 갈 장기적 우상향, 세계 기축통화, 뭐 그리고 거기까지 해서 이제 막 종교화까지 되잖아요. 그리고 이번엔 다르다. 조금만 떨어져도 뭐 기관, 뭐 국가가 살 것이니 무조건 살 것이니 하락은 없을 것이다 등등 또 똑같은 얘기 또 나옵니다. 게다가 뭐 워런 버핏이라는 뭐 어떤 그런 주식시장에서 통할 만한 이야기를 갖다가 암호화폐 변동성 높고 양아치들 많은 암호화폐 이 세계에 그냥 그대로 막 적용하는 그런 사례까지 지금 되게 많아요. 그게 최근 들어 단숨에 빠진 하락장 없었죠? 그리고 하락장을 겪지 않고 최근 평화로운 때에 진입한 사람은 쉽게 돈 버는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거는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해요. 그 생각이 당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전에 꿈을 가지고 외쳐댔던 것들을 우리가 했잖아요. 이전에 꿈을 가지고 그 외쳐댔던 것들을 사람들이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다. 그래서 지난 사이클과 지금 매우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냥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요. 따라서 지난 사이클의 교훈을 진짜 잘 되새기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바뀌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올 또 아주 큰 상승장 다들 만끽하셔서 큰 돈, 많은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에버린이었고요.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도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